네, 생활에 유용한 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. 법률 톡톡 서한샘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주제가 바로 뇌물죄 준비해 오셨습니다. 이것도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셨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이 과거 전 현직 그 공무원들이 그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최근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. 네, 따라서 이번 시간은 형법상 그 뇌물이 무엇인지와 또 이제 어떠한 경우 이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형법상 뇌물죄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? 네, 그 네, 형법상 뇌물죄는 단순하게 뇌물죄 그 한 가지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. 그 네, 모든 뇌물에 관련 범죄를 뇌물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따라서 이 뇌물죄의 종류로는 먼저 이 단순 수뢰죄, 사전 수뢰죄, 제3자 뇌물 제공죄, 수재 후 부정처사죄, 그리고 사후 수뢰죄, 알선 수뢰죄, 마지막으로 증례죄와 증례물 전달죄가 있습니다. 네. 자, 뇌물죄 가운데 수뢰죄. 수뢰죄가 어떤 말일까요? 근데 그 형법 제 129조 제1항은 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,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즉 수뢰죄가 성립되려면 먼저 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중재인이어야 하고,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네. 마지막으로 그 뇌물죄에서 말하는 그 뇌물을 수수, 요구, 약속해야 성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 뇌물죄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, 네. 뭐 이제 공무원은 알겠습니다만 중재인 개념은 조금 생소하거든요. 네, 그 네. 중재인이란 그 법령에 의해서 그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요. 네. 예를 들면 노동중재위원 아니면 그 상사중재위원 등이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 진행자님, 제가 그 만약 질문 하나 할게요. 네. 그 임용 결격 공무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임용은 됐는데 무효인 거예요, 네. 공무원이. 어떤 그 이유에 사유로요. 의해서. 네. 근데 네.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네. 이때 뇌물죄가 성립될까요? 좀 애매한데요. 일단은 공무원이 이제 신분이 아닌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민간인으로서 뇌물죄가 성립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. 애매합니다. 네. 네, 이에 대해서 저희 대법원은요, 당초에 그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 네. 임용 결격 공무원도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시를 내렸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럼 이 직무 관련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. 뇌물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요. 제가 잘 짚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직무 관련성을 좀 살펴보죠. 또 이 직무 관련성이란 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사무에 그 관련된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. 네. 따라서 이 원칙적으로 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이 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의 이익은 그 뇌물이 될 수 없습니다. 네. 좀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뇌물죄에서 직무 관련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.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죠. 네, 네. 맞습니다. 뇌물죄에서 이 직무 관련성은 매우 중요한데요. 네. 따라서 알기 쉽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이 교통계 그 경찰 A가 그 피고인에게 교통계 경찰 A입니다. 피고인에게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을 묵인하는 등 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금품을 받고 A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이게 그 A 씨는 그 자신은 교통계 경찰이기 때문에 도박과 관련된 금품에 대해서는 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. 네. 이에 우리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원주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네. 도박 범행의 수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네. 경찰관이 행하는 직무 중 하나인 범죄 예방 및 진압과 수사,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경찰이 도박장 개설 및 범행 목적을 묵인하고 편의를 봐주는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수뢰죄가 성립한다라는 입장을 내렸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또 다른 사례 하나 살펴보죠. 네, 그리고 다른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. 이 네. 법원 참여주사로 근무하고 있던 그 B에게 이 상습 특수절도 사건의 가해자인 부모가 자신의 아들 형량을 좀 감경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금품을 네. 좀 청탁을 했고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. 네. 이에 대해서 이제 한 30만 원 정도를 교부받았는데요. 그 참여주사 B 씨는요.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
이 형사 재판의 양형을 정하는 거는 그 법관의 고유한 업무로서 이 재판 참여 주사일 뿐인 그 피고인의 직무 권한 밖의 일을 할 것이어서 네. 결국 피고인은 이건 뇌물 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여기까지 이제 뇌물죄, 수뢰죄 그리고 뇌물죄의 가장 판가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뇌물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짚어주시죠. 그 뇌물이란 그 저희가 법적으로 말하기를 뭐 경제적, 법적, 뭐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뭐 일체의 유형, 무형의 재산적, 비재산적 이익을 말하는데요. 네.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. 네, 좀 그렇긴 하네요. 네, 그래서 이 뇌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왔는데요. 네. 첫 번째로 이제 무기한 무이자 차용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뭐 이 경우에 당연히 뇌물이 해당되는데 이 뇌물죄를 피해가려고 이 대여금 형태로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렇게 뭐 무기한 무이자로 대여금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빌려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고요. 네. 또 하나 그 연대 보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. 이 연대 보증 역시 이 뇌물이 될 수 있는데요. 먼저 이 공무원의 1차 진급 평정권자인 그 평정 업무와 관련해서 이 진급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그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데요. 네. 이 역시 우리 대법원은 뇌물이라고 보았습니다. 이 마지막으로는 그 성행위가 이 수뢰죄에서 말하는 뇌물이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 네. 최근이었습니다. 이 검사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그 피의자와 성관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뇌물은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족한 일체의 유형,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네. 제공된 것이 그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도 네. 달리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유죄를 네. 선고했습니다. 자, 서한선 변호사 그러면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유형의 물건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익도 뇌물이 될 수 있다. 이제 다시 상기를 시켜줬는데 뇌물로 줬던 물건, 금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거든요. 어떻습니까? 그 형법 제 134조에서는 그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한 금품을 몰수한다. 그리고 그 글을 몰수하기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법조항을 보면요, 그 추징한다 또는 이 몰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관에게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이 필요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됩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어떤 무형의 것이어서 몰수나 추징이 어려울 때도 있을 거 아닐까요? 어떤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. 애초에 그 몰수나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징을 할 수가 없는데요. 네. 그럼 제가 진행자님께 간단한 퀴즈를 몇 개 한번 내볼게요. 네, 오늘 참 저에게 질문이 많습니다. 네. 네, 그 뇌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. 그 뇌물을 받은 사람, 즉 그 수뢰자한테 뇌물을 추징이나 몰수를 해야 되는데요. 네. 만약에 그 뇌물 자체, 그 업무를 그 증례자한테 네. 건네준 경우에는 도대체 누구한테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될까요? 몰수나 추징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. 네네네. 그렇다면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받은 사람의 것을 몰수해야 되지 않을까요? 네, 제 맞습니다. 생각은 그렇습니다. 저희 대법원도 증례자, 즉 네. 업무를 다시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받은 사람에게 네.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만약에 그 뇌물을 수술했어요. 네. 근데 만약에 제가 소비를 하고 그걸 쓰고 네, 없어진 쓰고 상태예요. 네. 똑같은 금액을 네. 그 다시 준 사람한테 돌려줬다면 그럴 땐 어떨까요? 그 원물은 없어지고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을 했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. 그렇죠. 그게 뭐 더 이상 뭐 죄가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어떻습니까? 죄는 물론 되고요. 네, 죄는 네네. 되고요. 저희 네.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비를 하고 돌려줬다고 하면은 받은 사람, 즉 수뢰자한테 네. 그 몰수나 추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 뇌물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을 살펴봤습니다. 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. 오늘 법률 톡톡에서 뇌물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